자, HLB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HLB의 흐름은 파란색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과거에는 파란색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급등한 이력도 많고요. 또한 2021년 이후에는 파란색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하락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9월, 5월, 또한 9월 이런 식으로 저항의 연속이었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죠? 돌파에 성공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HLB가 이제부터 어떠한 흐름을 보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될 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41,000원에 이 라인대에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지지를 받고 어떻게 됐건 간에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거 끌어올리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주가가 여기 밑에 보이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에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격도를 줄여주는 흐름을 해줘야 돼요. 2021년 9월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 등락폭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파란색 이평선과 이격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눌러주는 이런 시점인데, 그렇게 하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격도가 이 정도도 많이 붙어 있지만 세력 입장에서 이 이평선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단기 이평선을 조금 더 수렴시키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접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돼요. 다시 접었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파란색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이라서 얘가 이렇게 탄력성 있게 딸려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얘는 살짝 내려가는 수준에서 위치해 있을 것이고, 검은색 이평선도 올라가고 단기 이평선도 올라가고 밑에 있는 장기와 단기 이평선이 파란색 이평선과 수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수렴을 만드는 이유는 파란색과 밑에서 올라가는 단기 이평선, 얘네들을 수렴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모든 이평선들을 다 지지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수렴, 그리고 주가가 살짝 내려오면서 파란색 이평선까지 닿아주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가 정말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고 싶거나 특정한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37,800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32,000원, 33,000원까지도 주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거의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낮아요. 33,000원 또는 39,000원까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상 굉장히 낮은 확률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HLB가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파란색 이평선의 저항을 받다가 이제 뚫어주고 또한 눌림을 주는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이 그림을 파란색 이평선을 돌파하는데 너 3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 너 이 자리에서 쉽게 못 내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 선이 바로 41,000원인 거죠. 그러면 41,000원까지 하락을 열어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2023년 HLB 마지막 방송을 12월 28일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41,000원과 37,000원인가요? 하여튼 요 가격대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하나. 그리고 과거에 39,000원을 돌파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39,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27,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고, 이때 등락폭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주가 등락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5만원에서 41,000원까지 또는 37,800원까지도 주가 등락폭을 20에서 30%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주들이라면 최소 못해도 마이너스 20, 30%의 주가 등락폭은 견뎌야 파동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VIP 방에다가 했던 언급인데 12월 19일 날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은 49,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음봉일 거예요. 이 음봉. 차신성은 49,000원 라인이 HL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음봉이 떨어지는 요 날 49,000원을 이탈하면 우리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서 이 구간이 아마 47,000원까지 아마 하락했던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49,000원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홀딩을 뭐 10만원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12월 20일 날 내일은 54,000원 매물대에 비중 15% 정도만 매도를 합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21일에는 54,000원 또는 53,000원부터 54,000원까지는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세요. 이때는 예수금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신성은 49,00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또한 53,000원, 54,000원에도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중 15% 이상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흐름이 연출됐죠? 1월 2일에는 뭐 54,400원까지 올라갔으나 밑으로 빠졌을 때 비중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위에서도 비중 축소를 하든가 어찌 됐건 간에 비중 축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 화요일 54,00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LB 49,000원 빠지면 비중 축소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어제에도 똑같은 언급을 하게 됩니다. 49,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시에는 비중 축소할 예정입니다. 사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저희는 계획대로 49,000원 이탈하면은 HLB 비중 축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HLB가 49,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저희는 물량을 뺐죠. 비중 축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딱 요때네요. 오늘 11시 3분 정도에 HLB 물량 30% 정리할게요. 꽤 많은 물량을 덜어냈죠. 그리고 49,000원 이탈해서 물량 30%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지금은 예수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54,000원과 밑에 49,000원 이때 예수금을 한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오늘도 49,000원을 이탈하면서 예수금을 한 번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랑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못해도 예수금의 30% 이상은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어디에서 추가 매수할지는 이미 브리핑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난 상황이고 그 타점에 왔을 때 제가 원하는 캔들의 크기, 그 다음에 거래량, 프로그램 매수세, 매도세, 외국인의 물량 이런 것들을 보고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54,000원과 또한 5만원대에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얘가 올라갈 것에도 베팅을 해야 되고 내려갈 것에도 베팅을 해야 된다. 내려가면은 41,000원 그리고 3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금은 항상 우리가 보존을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진성님 말씀을 했던 그대로 주가가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HLB 끝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HLB가 끝나겠뇨,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이제 1차 파동 나왔고 조정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3차 상승파가 나올 그럴 예정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HLB가 5월 달에 지금 FDA에서 어마어마한 도장을 하나 딱 받아올 건데 지금 이거 5만원 올라갔다고 이거 주가 좀 빠졌다고 HLB가 끝났냐고요? 무슨 소리? 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LB는 때려 죽여도 개가 짖어도 올라갑니다. HLB가 정말 추세선이 무너지고 이 흐름 자체가 빠그러지려면 다시 한 번 더 27,000원을 찍거나 아니면 34,000원 요 라인대를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갈 확률은 정말 적다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41,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내려와 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41,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구간에서 주식을 사겠느냐? 아니요. 저는 저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어디서 주식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공개 방송에서 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나 혹은 20일 정도 뒤에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19일, 20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거를 언급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데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제가 그래서 큰 뷰, HLB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저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는 언급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봐도 HLB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이슈가 없어 보이고 여기서도 회색깔 초록색 이평선에 저항받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에는 뭘 하고 있죠? 지지받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이 두 선이 이 선을 크로스 하면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아마 엄청난 급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HLB는 잠깐 눌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월봉에서도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대량 거래, 그 다음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한 방에 뚫어버리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생기자마자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골드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HL백에 어떤 게 좋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왔었고, 도지 캔들로 얘가 밑바닥에 있는 장기 이평선들을 한번 살짝 톡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가 뭘 하고 있죠? 음봉 떨어지면서 아랫꼬리가 살짝 아래에 있는 장기와 단기 이평선에 닿을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닫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도 있고 이 구간대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빨간 점선과 초록 점선에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이 장대 양봉 하나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모든 점선들까지도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큰 슈팅이 한번 나오면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49,000원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60분봉에서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또한 이 구간을 지지받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파고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HLB는 조정기간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반등을 하려고 했으면은 요 선이나 요 두 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아직까지 회색깔 이평선 46,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가봐야 돼요. 내일 가봐야 되고 이 구간 회색깔 이평선을 살짝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타고 가는 흐름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흐름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가 줘야지만 파란색 이평선과 아래서 올라오는 단기 이평선의 크로스와 또한 배열 자체가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뷰가 이렇게 하락하는 뷰가 틀렸고 내일 바로 반등을 하는 뷰도 있습니다. 이 뷰가 나오려면 오늘 나스닥 지수가 최소 1에서 한 2% 정도는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바이오테크에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HLB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신성이 멤버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HLB 영상은 초급반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 달 구독료는 5,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분석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중급반과 상급반의 멤버십 활용은 스스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실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의 신